자, 집토끼만 잡는다. 이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가 이제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여야 모두 집토끼, 그러니까 이 강성 지지층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욱 대표 어제 체제 전쟁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에 말려서 우리가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강성 지지층에 호소한 겁니다. 중도층 공략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장동욱 대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싸움을 끝내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싸움터로 끌고 와서 새로운 체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민주당이 이 전쟁을 끝내주겠습니까? 절대 끝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면 고개를 부러뜨리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부러뜨릴 것입니다. 자, 6.4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끌어안기를 하지 않고 강성 지지층들을 더 확고하게 다지겠다라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야,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대표님? 지금 이제 장동욱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이제 네. 민주당이 이제 끊임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의 그 잘못된 오판을 네. 이걸 갖다 이제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이고 동조 정당으로 이렇게 규정지어 가지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건까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네. 장동욱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 맞서는 유일한 길은 네. 쉽게 말하면은 우리 보수 지지층의 강력한 결집으로 네. 내란 척결 이 프레임에는 다른 지금 대처 방법이 없다. 저도 이제 뭐 본인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방식.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면서도 또 한편에는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이걸 대처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다양한 집 퍼포먼스 또 많은 언론도 이게 12.3의 뭐 진실 등등 해가지고 많은 사실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잘못에 대해서 지금 현재 스탠스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옵니다. 네. 그렇지만 그 12.3 비상계엄까지는 이제 장동욱 대표 입장에서는 보수층의 지지 결집으로 그걸 대체해서 넘어가겠다 이런 것이고 다만 일각의 우려대로 내년 6.3 지방선거 불과 7개월도 이제 완전히 남지 네. 않았어요. 그럼 중도 예인을 확장시키지 않고서는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뭐 의미 있는 성적표를 손에 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내년 뭐 2, 3월 가서 갑자기 기조로 중대 예언 할정하고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련하고 그때는 좀 늦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장동욱 대표가 지난주부터 4선 이상의 중진 3선 이제 네, 뭐 대선까지 다 마쳤어요. 그래서 네. 마치고 나서 아마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정도에 뭔가 좀 당의 새로운 변화의 메시지, 당의 변화된 어떤 입장을 낼 것이라는 그런 뭐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향한 목소리를 일단 내고 있는데 뭐 이번 주 주말쯤에 한 번 더 장동욱 대표가 새로운 메시지를 낼 거라는 예상을 김성태 대표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경선 룰을 놓고도 잡음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박원석 의원님. 네. 일단 룰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자고 하는 건지 한번 보시죠. 현재는 당원 50, 여론조사, 일반 여론 국민들의 의견도 50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당원을 70으로 늘리고 일반 국민들의 여론 의견은 30으로 줄이는 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현역 지자체장, 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일반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힘든 어떤 사람이 공천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원석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의도는 당신 반영 비율을 높여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공직 후보에 나서도록 하겠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또 나경원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도 그렇고 당성을 부쩍 강조를 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층 결집이라는 앞서 얘기했던 뭐 체제 전쟁 이런 맥락하고
이제 상통하는 건데 네. 나경원 그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총괄기획단장으로 지명된 직후에 우리가 그동안에 늘 선거에서 져왔던 거는 네. 있지도 않은 중도 타령하다가 졌다. 그러니까 중도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지지층 결집만이 지금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당 내부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가뜩이나 12.3 이 내란과 절연이 안 돼 있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이 안 돼 있고 그로 인해서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네. 이제 중간층의 여론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승리를 전망하는 그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당 지도부에서는 지지층 강한 결집을 얘기하다 보니까 심지어 그 장동혁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네. 내년 지방선거를 거론하면서 연대 대상으로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전광훈 목사라든지 뭐 또 조원진 그 우리공화당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거론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연 확장에는 관심이 없구나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룰마저 이렇게 바꾼다면 결국 당내 공직 후보 선출 절차도 그런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당장에 오세훈 시장 같은 분이 이에 대해서 경계하고 네.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게다가 이제 나경원 의원이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그 잠재적인 후보로도 거론이 돼요. 네네. 결국 저렇게 룰을 변경하는 게 본인의 이해관계하고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까지도 현재 오세훈 시장 진영에서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내 약간의 이제 뭐 분란 요인, 불협화음 이런 걸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